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가 행복한 연세병원 병원장 전성하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항암 화학요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탈모, 구토, 설사, 구내염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항암 치료 후에 발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항암 화학요법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균들이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서 열이 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용어지만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항암 화학요법 이후에 백혈구가 떨어져서 나는 열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백혈구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여러 가지 균들에 대항하는 그러한 세포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 골수가 이제 억제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백혈구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균들이 들어왔을 때 싸울 군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백혈구 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백혈구는 모양에 따라서 호중구, 호염구, 호산구, 단핵구, 임파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이렇게 외부 균의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대장이 호중구인데요. 그 호중구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호중구 감소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셔서 체열을 해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호중구 감소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얼마냐 하면은 보통 전체 백혈구는 4,000개 이상이 정상인데요. 호중구가 보통 2,000개 이상을 정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1,500개나 1,000개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호중구 감소라고 합니다. 특히 위험한 호중구 감소는 보통 500개 이하를 위험한 호중구 감소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건 그럼 열이 도대체 몇 도가 열이냐, 응급실을 가야 하거나 병원을 찾아야 하는 그런 열의 기준은 얼마냐 하면은 보통은 1시간 이상 38도이면 그것을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인 기준은 우리가 그렇게 정의했지만 꼭 열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보통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 싸울 애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열 반응이 낫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이 안 난다고 무시하고 그냥 집에 계시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열은 안 나더라도 오한이 심하다고 한다면 이거는 긴급하게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그런 증상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열이 나시면 열 나니까 해열제를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항암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도 해열제를 복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나는 열이 나서 힘든데 왜 해열제를 먹지 말라고 하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자, 해열제를 드시면 분명히 열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열이 떨어진 것은 우리가 심각한 감염임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열이 나야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병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해열제를 드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한 이후에 이제 항생제를 써야 되겠다 해서 쓰시면 그때부터는 해열제를 드립니다. 마냥 힘든 것을 참으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 해열제를 드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호중구 감소성 발열은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항생제를 쓰는 시간이 그 예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빨리 써야지 사망률이나 어떤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요. 호중구가 감소되면서 열이 났을 때는 빨리 항생제 처치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행복한 연세병원은 증상이 발생하셨을 때 바로 10분 내에 호중구를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걸 보고 빠르게 항생제 처치를 해서 환자분들의 위험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호중구가 떨어지는 시기는 항암하시고 나서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때 가장 이제 골수 억제가 심해서 호중구가 많이 떨어질 때이고요. 그 시기를 지나면 사실은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열이 난다든지 이렇게 감염이 겹쳐 있을 때는 백혈구를 빨리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 호중구를 촉진시키는 주사가 치료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제를 맞으시면 호중구 수치를 체크하면 이제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매일 주사를 놔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서 항암하시고 퇴원하실 때 백혈구 올린 주사라고 가지고 나오시는 경우 있으십니다. 아니면 다음날 와서 맞으라고 하시는데, 그때 보통 이야기 들어보시면 항암 끝나고 24시간 이후에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는데, 우리 저기 이제 의대생들이나
뭐 이렇게 의사들도 왜 24시간에 맞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면, 독성 항암제는 빠르게 자라는 암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세포 독성 항암제가 들어가고 만약에 백혈구 올리는 주사를 바로 맞으면 골수가 막 증식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세포 독성 항암제가 골수를 공격하는 그런 나쁜 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이 들어간 다음에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맞으셔야지 오히려 골수 억제가 덜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뭐 모든 항암제가 다 그런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 나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보통 가장 이제 위험한 것은 정상 세포도 공격하는, 보통 얘기하는 세포 독성 항암제의 경우에 이런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호중구 감소성 발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빨리 항생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이러한 검사가 가능한지와 결과가 호중구 감소로 나왔을 때 빠르게 항생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그런 병원 선택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